칭찬과 채찍 중에서 뭐가 더 잘 먹히고 뭐가 더 좋죠? 칭찬이 훨씬 더 좋죠? 칭찬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칭찬 때문에 정말 되게 재밌게도 아이들은 그 별거 아닌 칭찬 스티커 하나 받으려고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그 별거 아닌데. 그 칭찬 스티커 주는 거를 많이 쌓아놔서 이 칭찬 스티커가 쫙 붙었어요. 쫙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닥친 문제거든요. 칭찬 스티커 모았다고 절대 선물로 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이나 돈이나 얘가 갖고 싶었던 거를 주는 이런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 이론에서 동기를 상대방한테 동기를 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은 참 쉬워요. 칭찬 스티커 하나 갖고도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몇 살 때까지 이게 좀 먹히냐면 한 8살, 9살 때까지도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애들 그 습관 주기가 되게 좋은 시기에 칭찬 스티커가 정말 잘 먹혀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주는 이 행위 자체도 얘는 칭찬을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안아서 어우 잘했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런 칭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그 칭찬 스탬프예요. 예를 들어서 너 평상시에 뭐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어? 아빠랑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어? 그러면 애들 맨날 주말마다 뭐 어디 놀이동산 가서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엄마 아빠도 쉬어야 되는데 얘는 엄마 아빠가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랑 놀자고 쫄라야지 겨우겨우 나가는 게 학습됐기 때문에 주말마다 올 때마다 쪼르는 거지. 이게 칭찬 스티커랑 연동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어? 저는요 어디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칭찬 스티커 10개를 채우면 이번 주에 가는 거고 이걸 채우지 않으면 이번 주에 도서관 가는 거야. 아니면 도서관도요 사실 벌로써 활용을 하면 안 돼요. 그 책을 읽는 거나 이런 것도 칭찬의 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너 이번에 칭찬 스티커 모았으니까 엄마가 선물로 책 한 권 사줄게. 원래 4살부터 6살 때까지는요 책에 관심 되게 많아요. 이거 종이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림 나오는 거 자체로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럴 때 이거를 칭찬으로서 계속해서 활용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 보상과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재미있게도 이 보상과 처벌에 대한 게 외국 이론을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 잘 안 맞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처벌, 우리가 이제 막 때리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때리지 않는 게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약간 좀 뭐라고 하죠? 호전적인 파이팅 넘치는 그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엄청 반항 잘하고요. 그리고 되게 고집스럽게 부모한테 계속해서 저기를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되게 고집스러운 시기가 있을 때도 그 처벌이 없어야 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처벌이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정말 너무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좀 개입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애가 너무 지멋대로 하고 근데 말은 이미 안 듣는 머리가 정말 너무 큰 나이라 말도 안 듣고 그런 나이여서 그때 빠따를 들고 가가지고 애를 몇 대를 쳤대는 거예요. 때렸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가만히 들어봤더니 애가 원래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원래 좀 반항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말을 안 듣는 게 바로 비슷한 맥락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데 아빠가 애를 때릴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때릴 만큼 너도 나를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훈훈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웃기는 했어요. 우리도. 근데 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일단 나이가 많고 거의 성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과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무 때나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회초리를 때릴 때 회초리 아주 정해져 있는 거 하나 딱 놓고요. 정해진 데만 때렸거든요. 기억하시죠?
제일 안 좋은 게 아무 데나 때리는 거, 아무 때나 욕하고, 아무 때나 혼내는 그게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혼을 낼 때도 이런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에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할까 규칙을 제대로 정해 놓으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사실 혼낼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옳고 그름 따졌을 때. 솔직히 엄마 아빠가 화를 낼 때 언제 화내는 줄 아세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어지러져 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이거 잘하는 걸까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은요, 어차피 자기가 어질러 놓고요, 치울 줄 모르고 금방금방 그 시선이 딴 데로 빨리빨리 가요. 사실 그 활동 자체만으로 얘는 굉장히 이 아이의 이 근육 발달이라든지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치워야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모님들의 그런 요령 부족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렇게 막 어질러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게임으로 했어요. 야, 지금부터 우리 치울까? 화낼 필요 없거든요. 치우는 게 목적이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애는 절대 안 치웁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실험을 좀 합니다. 앞에다가 이제 컵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엄마가 경고를 줘요. 야, 너 그렇게 뛰어다니다가는 컵 쓰러진다. 너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뛰지 마. 그런데 반드시 쓰러지고 돼 있거든. 애들 뛰어다니다 보면 딱 쓰러지고 나서 한 엄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혼을 내는 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치웠을까요? 지켜보는 쪽이 치웠어요. 왜냐면 막 혼을 내면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엄마로부터 혼을 낸 걸로 상쇄가 돼요. 그 죄책감이 상쇄가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거 혼이 났잖아요. 근데 혼을 안 내고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혼을 내는 순간 이거는 누가 치워야 돼요? 엄마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질러져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얘들아 우리 이제 치워야지. 그러면 네 그래요. 또 애들 진짜 해맑아요. 네 이래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게임 한번 해볼게. 빨간 거부터 먼저 치우자. 빨간 거를 많이 가져오면 뭐 1등 뭐 이렇게 해서 뭐 칭찬스커 줄 필요도 없어요. 1등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 둘만 있어요. 둘이 엄청 막 경쟁하면서 가져옵니다. 아니면 얘가 예를 들어서 혼자밖에 없어요. 요즘에 애들 혼자밖에 없으니까 애들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간색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볼까? 빨간색 통 여기다 놓자. 아이고 잘했네. 요런 칭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 숫자도 되게 잘 세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씩 컬러별로 하고 마지막에는 네가 놓고 싶은 데다 놔. 이렇게 해서 치우는 것도 놀이로서 해주면요. 아이들도 기분 나쁘지 않고 스스로 치우고. 그러면서 나는 딴짓 하고 있으면 돼요. 막 빨간색 한번 해볼까? 갖고 와. 그러면 애들 막 갖고 와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나씩 치워놓으면 애들 금방 습관 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칭찬과 그런 스티커인데 피드백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기적인 피드백하고 비정기적인 피드백이 있어요. 뭐가 더 강력할까요? 비정기적인 게 훨씬 더 강력해요. 정기적인 건요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되게 좀 뭐라고 하죠? 알아서 눈치껏 다 합니다. 비정기적인 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